네, 6월 지방선거에서 특히 정치적 의미가 큰 곳이죠. 경기도지사, 국민의힘에서 먼저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김은혜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셨죠? 목이 다 쉬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 만나 뵐 때요. 마이크를 네. 쓰면 선거법 위반이라서 그냥 생 목소리로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가 쓴 글 보셨죠? 아, 네. 예, 자객이라는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유승민 후보님께는 제가 감사드려야 해요. 저희 국민의힘 이번에 경선이 항상 품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고 예. 저한테는 정치적으로 가장 큰 선배이자 제가 존경했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윤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민심을 잡으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심과 당심이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도 선택해 주신 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을까라는 점에 착안을 해주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국회 입성 2년 만에 도지사 후보까지 오셨어요. 네. 그러면 그 대장동 저격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후속 대응을 하실 생각인가요? 대장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경기 도정이 저는 공정과 상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기본 금융, 기본 주택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 기본 상식으로 임하는 도정일 것 같다. 그래서 경기도는 젊습니다. 그래서 젊고 역동적인 후보가 필요하고 서울보다 더 잘 사는 경기, 네. 그리고 서울보다 아이를 더 잘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말보다 발이 더 빠른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 약간 원론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금수저다 흑수저다 그 싸움이 될 거다. 이 금수저는 이제 김은혜 의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건가요? 네. 저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학창 생활을 보내면서 이제 제가 집안에서 힘들게 보냈던 시절이나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차치하고 나서요.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유년 시절을 가졌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민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해결사이냐를 경기도민은 이번에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김동연 후보님께 그러면 과거에 실패한 경험마저 경륜으로 포장할 수 없다라고 제가 묻는다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지난 5년에서 특히 초기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권자였다고 하면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본선에서는 누가 진정한 경기도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현장에서 뛰었던 사람인지 판단의 잣대를 드릴 수 있는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지금 자신감 있는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도 이재명 후보한테 진 지역입니다. 그렇죠.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총선에 비해서는 경기도민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패배는 상당히 뼈아팠죠. 경기도에서는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만으로 경기도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새 정부로부터 철도를 까는 것, 그리고 도로를 잇게 하는 것, 광역버스를 추가로 놓는 것은 힘 있는 여권의 후보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 그리고 세계적인 최고 경제 수도의 대한민국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하고 싶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윤심은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집무실에 경기도 청구서를 들고 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윤심하고 좀 다른 각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역대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업적들은요. 대통령과의 또는 정부와의 그런 조율로 태어났습니다. LG 공장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판교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도지사와의 그런 협력화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과거 임창열 지사 시절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당시에 이런 두 분이 막판에 타협이 있지 않았으면 그 지금의 경기의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정쟁으로 가는
즉 누군가의 인연을 강조하는 과거로 이번 선거를 가실 것인가, 네. 아니면 GTX를 타고 미래로 가는 경기를 선택할 것인가는 제가 네. 본선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쭤봤어야 되는데 철의 여인이라는 네. 컨셉을 들고 나오셨는데 뭐 이미 얘기하셨어요. 철도 까는 여인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네. 지금 이제 GTX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공약 가운데서 교통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30분 경기, 출퇴근 30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워낙 경기도는 아침에는 정말 파김치가 되는 고통 같은 교통이 있고요. 그리고 밤에는 식사를 하다가도 10시 반에는 막차 때문에 나와야 되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애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문제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문제, 적어도 발 뻗고 편안하게 가족과 쾌적한 환경을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시간 때문에 빠르게 질문 드렸는데 역시 방송인 출신이어서 빠르게 답변을 하셨어요. 짧게 이런 네. 도지사가 되겠다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기업에서 제가 마케팅과 전략을 짜면서 중요하게 체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죠. 같이 체감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경기도민의 삶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후보로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